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자신을 지웁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추고 조금 더 버티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낡아서 올이 풀린 스웨터를 보면서도 아직은 입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사자고 미뤄둡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해보자고 마음속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지워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약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절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요. 자녀를 위한 지출에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친구의 생일, 직장 동료와의 식사, 이런 것들에는 어렵게 형편을 짜내면서도 기꺼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한 책 한 권,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자신을 위한 작은 배움 앞에서는 손을 멈춥니다. 이 비대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씨앗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입에 넣으면 지금 당장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해가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나무가 서고 그 나무가 숲이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수백, 수천 개의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쓰는 돈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아끼면 조금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자기 자신이라는 땅에 심을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재료비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조각하는 도구값입니다. 이 이야기를 철학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얼핏 들으면 단순한 격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 말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뜻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완성된 채로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의 존재이고 그 미완성을 채워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초임벌맨스지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극복하고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인간입니다. 그 빚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배움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빚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도 동일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제와 같은 사람에게 어제와 같은 기회만을 건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움에 인색한 사람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면 숲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도 씨앗이 없으면 황무지로 남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배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예수의 사제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놀랍도록 현실적인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가 쓴 세상을 보는 지혜에는 이런 취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고요. 이것은 외모를 가꾸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의 냉정한 작동 원리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그라시아는 품격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품격이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고 언어를 갈고 닦고 자신의 외양과 태도를 정돈하는 일상적인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정확히 이 품격을 유지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책을 덮고 배움을 미루고 외양에 무관심해지고 좋은 음식 대신 그냥 때우는 끼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스스로를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라시안이 경고했던 함정입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돈은 없지만 품격이 있는 사람. 세상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합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자신의 지적 수준과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다른 기회를 가져옵니다. 대화의 격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그 만남이 열어주는 문이 다릅니다. 결국 이겁니다. 돈이 없을수록
당신의 품격은 더욱 빛나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을 더 정성스럽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는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성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이 3가지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 자산입니다. 책이고 강의이고 배움입니다. 주식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얻은 통찰은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배운 기술은 누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도 지식만큼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값 2만 원을 쓰면 손에 잡히는 건 종이 묶음이지만 그 책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결정을 달리 만들고 결국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시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듯이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싹은 결코 나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지적 자산에 쓰는 돈은 미래의 당신이 되갚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기반입니다. 건강이고 좋은 음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세상을 헤쳐나갈 유일한 도구입니다. 목수가 자신의 연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생기를 돌보지 않으면 밭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끼니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만 때우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동을 사치로 여기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도구에 녹이 슬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장에 몇천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 배, 몇십 배의 의료비를 치거나 몸이 받쳐주지 않아 기회 앞에서 쓰러진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도구에 기름칠하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잘 돌아갈 때 당신의 머리도 맑아지고 판단도 선명해지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좋은 음식 한 끼는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의 확장입니다. 낯선 시도이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시켜보는 것, 관심은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취미를 딱 한 번 시작해보는 것. 이런 작은 낯설음들이 우리의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함 속에서 잠이 듭니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생각, 같은 관계. 이 안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낯선 경험 앞에서 뇌는 깨어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겨나고 그 연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열기도 합니다. 경험은 소비가 아닙니다. 경험은 당신을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확장입니다. 세상을 이전보다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원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원에는 풀이 자라고 잡초가 무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반면 날마다 조금씩 물을 주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가지를 다듬어주는 정원은 계절마다 꽃을 피웁니다. 거칠고 추운 계절에도 그 정원 안에는 다음 봄을 기다리는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정원을 돌볼 수 있는 정원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당신의 정원을 가꿔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정원은 방치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나중에 심겠다고 미루는 사이에 계절은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낌없이 베풉니까? 그 마음의 절반만, 딱 절반만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것이 탐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가난한 시기에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려울 때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도 결국 자신을 먼저 지우는 습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반대로 가장 궁핍했던 시절에도 자신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 품을 잃지 않은 채 다음 계절을 맞이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그 어떤 통장 잔고보다 오래 남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저녁 자신을 위한 밥 한 끼를 차려 드세요. 대충 때우는 끼니가 아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아니면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장바구니에서 꺼내 결제해 보세요. 그것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숲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당신은 그 씨앗을 받을 자격이 있는 땅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